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서희영입니다. 북한 민주화 청년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 희망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독재자 김정은의 경우 82년생, 83년생, 84년생이라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요. 우리 정부는 1984년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4년생이면 우리 나이로는 31살인데요. 31살의 지도자가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진단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6명의 대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필주라고 하고요. 2006년도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는 남북동행이라는 NGO 단체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홍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요. 현재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교육훈련팀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경애라고 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희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생은 아니고 김정은이 84년생이라면 저랑 동갑인데요. 저는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조직운영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박정인입니다. 김정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뚝 튀어나온 배인데요.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말랐는데 지도자만 살이 찐 모습을 보고 혹시 북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불평불만은 안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제가 이제 고향에서 지낼 때도 이제 제가 봐왔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리고 그 외에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배가 나왔었고 그 배가 나온 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자라는. 그래서 뭐 그런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었고요.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과거 이제 90년대이긴 한데 김일성의 배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김일성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일을 간호하고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서 장군님이 아파서 대원수님 아파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배가 나오고 이런데 치료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만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민들에게 알렸었던 것 같아요. 암암리에 이제 썰을 퍼뜨린 거죠. 근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요. 김정은이 배 나온 게 뭐 아파서 나왔거나 어떤 문제상에 있다기보다도 그냥 잘 먹고 잘 지내서 배 나온 거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은 뭐 김정은이 김일성을 따라해서 배가 나오게 일부러 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따라하기에 많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왜 자꾸 김일성 따라하기에 목숨을 거는지 경혜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94년 전에는 되게 좀 흔히 먹고 살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식량도 많이 국가에서 또 제공을 해줬었고 또 모든 환경이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좋았어요. 근데 그때 김일성께서 이제 하신 거죠. 네, 정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정일한테 대물림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김일성의 우상화가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김일성을 따라하는 그게 좀 또 주민들의 우상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네, 김정은은 또 젊은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는 등 서양 문물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서 집권 후에도 어느 정도 북한을 개방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 아직까지 김일성, 김정일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변화 가능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히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남한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거는 뭐 저희 탈북자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김정은이가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북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지도,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쌓은 업적보다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습이며 뭐 외모며 모든 것들을 김일성을 이제 본다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김간의 핏줄이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인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을 잡은 지 4년 남짓 됐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주 씨는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김정은이 김정일을 이어서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만 했고, 하지만 이제 몇 년 지나오면서 김정일 정권을 보았을 때 무언가의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인민들의 삶, 북한 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거나 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 그런 희망, 바람이 많이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김정은을 봤을 때 되게 외부의 이런 압력이라던가 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물론 구두를 신고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어린이집을 평양에 짓거나 지어서 꽃제비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수용한다거나 라는 걸 봤을 때 외부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것이 어려웠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차마 미련을 저는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만 하고요. 그 상황이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김정은의 변화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움이 듭니다. 북한 김정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남한 대학생 여러분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 인권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번 학기에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 인권 관련해서는 한 것이 없고, 저는 탈북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제가 창의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신디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플레이하면서 재미있게 민주주의를 배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가지고 가서 그 수업을 같이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경호 씨는요? 네, 저는 올해 이제 상반기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북한을 바로 아는 게 청소년들이 북한을 바로 아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사회에서 참 뭐 이념적으로 되게 그런 싸움이 많은데, 북한에 대한 분량이 되게 적기도 하고, 또 그 적은 분량에서 보면 약간 좀 미묘하게 좀 북한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술한 교과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그런 북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북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청소년들이 이 정도는 북한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에 이제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북한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또 잘 나와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그 이제 각 초중고등학교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그 이제 그 특별 수업 시간에 그 이제 통일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최대한 쉽게 북한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 학생연대라고 청년 NGO 단체에서 대외협력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일은 전국 대학생 북한인권 협의회를 통해서 대학 내 북한인권이나 통일 동아리를 만들고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서
주로 북한 인권 관련 캠페인 그리고 뭐 학술 모임 이런 걸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또 유니크라고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북한인권법 제정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통일 의식 더 고취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과 정기적인 학술 모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도 만드시고요. 캠페인도 하시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바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된 각자의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김정일리아라고 하는 북한 관련 다큐를 보게 됐어요. 그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인데 그거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그때 당시가 한창 그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약간 이렇게 시끌시끌하던 때여서 그때 뭐 종북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여서 그런 게 이렇게 맞물려서 저의 관심이 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경원 씨는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어서 이제 뭐 그런 마음에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긴급하게 필요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북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 학교에서 받는 수업보다 오히려 이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고 이게 어찌 보면 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뭐 얼마든지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같은 또래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되게 충격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다가왔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안타까움을 좀 넘어서 저는 당연히 통일이 돼야지 언젠간 되겠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북한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 자신에 대한 반성이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저 같은 청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통일은 해야지. 근데 북한은 무관심해. 또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진짜 바른 통일을 위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먼저 이해하고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북한 인권 활동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탈북 대학생 여러분들도 탈북자로서 그 누구보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 탈북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일을 바라는 거는 아마 저희 탈북민들이 더 간절하지 않을까. 뭐 누구나 다 간절하긴 하겠지만 고향을 떠나온 심정으로 봤을 때 통일에 대한 그 연념 그리고 간절함은 누구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을 위해서 탈북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남한에 지금 27,000여 명이 들어와 있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다시피 미처 관심을 못 갖고 계시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NGO 단체들이 나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좀 확대돼서 더 활성화를 띄어서 이제 많은 저희 탈북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소통을 하고 남한 친구들은 북한을 알고 탈북자를 이해하고 또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이 경쟁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또 남한 사회를 알아가면서 이제 통일이 다가왔을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27,000여 명의 탈북자가 와 있는데 만약에 27,000명이 같은 목소리로 자신들의 경험을 고백을 한다면 아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실과는 다르게 27,000명이 왔지만 그중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만이 북한의 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현서 씨라던가 아니면 박연미 씨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 또래이지만 용기를 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북한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는데, 좀 많은 탈북자분들이 그런 거를 두려워하시고 아니면 자신들의 이런 안 좋은 과거,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탈북자들이 그거에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과거,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아니라 그 정권의 잘못 때문이고, 또 현재에도 자신은 탈북을 했지만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삶을 산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이런 걸 알리기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북한에 남은 가족이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노트북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만큼 사회가 그쪽도 많이 발전을 돼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면 여기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를 아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아, 여기서 다 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도 그쪽에서도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통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혼자 꿈을 꾸면 꿈으로 끝이 나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보니 북한 김정은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꿈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조금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내가 만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라면, 이런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으로 어떤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얘기하시죠. 사실 김정은이 뭐 정확히 몇 년도 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 2~3살 차이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스템을 바꿀 것 같아요. 정말 그레이트 젠더, 진짜 그 북한에서 말하는 장군님, 뭐 수령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바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보다는 단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많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김씨 일가를 따르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이미 다 반감을 가지고 있고 북한 외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북한으로 어떠한 정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또 그 북한에 있는 정보가 나올 수도 없었지만, 지금 중국이라는 또 탈북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세대처럼 뭔가 통제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붕괴가 되고 김정일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랬을 때 과거는 잊혀지고 진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상황을 바꾼다면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바꾸려고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네. 제가 김정은이라면 전 마침 또 또래기도 하고 개혁 개방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뭐든 참 어찌 보면 젊어서 한계도 있지만 또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유학을 하기도 했고, 또 물론 분열은 있지만 또 많은 북한의 인민들이 이렇게 또 피라미드처럼 떠받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어찌 보면 한편으로 또 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체제가 약간은 이런 말 위험한가? 용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서, 어쨌건 그 가장 위에 있는 김정은이라면 개혁개방의 아이콘이 돼서 북한을 변화시켜서 이것이 또 어찌 보면 전 세계의 그런 독재를 종식하는 데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희은 학생은요? 네, 제가 들었는데 그 김정은이 되게 뭐 미국의 농구도 되게 좋아하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스키장도 북한에 막 짓고 그런 걸 보니까 되게 뭐 레저, 스포츠, 문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그런 걸 자기 혼자서만 즐길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나누는 차원에서 또 그 문화 산업을 이렇게 융성시켜서 그 외국의 자본도 좀 겪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라면은 뭐 관광, 문화 이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제가 김정은이라면 일단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은 그만큼의 뭐 여력이 있었어요. 내공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뭔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김정은은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은 어찌 보면 장점이라면 지금 젊은 나이에 정권을 잡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듯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게 조금 깨어있지 않나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표면적이고 그 체제를 옹호하는 그 김에 너무 이끌려 다닌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김정은이라면 내 주관대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찌 보면 북한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이게 눈 가리고 야옹하듯이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인지할 건 인지를 하고 선군 정치가 아니라 선민 정치로 일단은 바꾸고 그래서 가장 고난의 행군 때 힘들었던 게 군량미였거든요. 군량미를 진짜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걷어가고 나면 농민들이 먹을 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민들 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포커스가.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한 대학생들 6명과 함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야말로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통일 리더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다 같이 통일 한국 우리가 만들어간다라고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 한국을 외치면 여러분들은 같이 우리가 만들어간다를 힘차게 외쳐주세요. 통일 한국 우리가 만들어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